자, 이번 학기에도 인공지능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정말 기뻐요. 중간고사 결과 채점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굉장히 기뻤어요. 어, 사실 우리가 과목 이름은 인공지능이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만하다면은 사실 이 AI라는 과목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정말 끝없이 넓은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있죠. 이 안에도 이제 뭐 추론이라든가 무슨 탐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보면 챕터들이 쭉 있고 그 중에 한 챕터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조그맣게 있고, 그쵸? 뉴럴 네트워크 안에 이제 그 딥러닝이 있고, 여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또 있고, 이렇게 그 중에 AI 중에 사실 딥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분야인데, 또 그 중에서도 이번 학기에 한 내용은 아주 그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했어요. 기초적인 내용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런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 아주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 나온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논문을 봤을 때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내용에 한 줄로 뭐 이거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 학습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은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기초가 없이 막 이렇게 쌓다 보면은 어, 매번 새로운 게 있을 때마다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면은 새로운 게 나와도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그런 튼튼한 기초를 하기 위한 그런 걸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뭐 요즘 새로 나오는 그런 뭐 어텐션, 그 새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싶지만, 이런 기초를 그냥 대충 건너뛰고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양 과목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뭐 회사에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이거 갖다 쓰자, 그래서 갖다 써서 뭐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보고서 한 시간 정도만 보면 이런 거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 새로운 거를 공부하느라고 또 뭐 몇 달씩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건 이런 거구나, 한 시간 정도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C 언어, 자바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어떤 새로운 언어를 만났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C 언어를 배운 다음에 자바를 배우면 이런 거구나, 금방 이해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의대라든가 아니면 뭐 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의사가 되는 거나 이런 거 못지않은 그런 큰 그런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너 의사해,
그러면 아마 저는 안 할 거예요. 의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에 이렇게 얼마나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의사가 이렇게 되면 뭐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 쪽의 전문가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죠.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입으로 금전적인 수입으로 따진다고 해도 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IT를 할 경우에 훨씬 더 기회가 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네이버 같은 그런 뭐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충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졸업하면은 여러 회사에서 이거 서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될 거예요. 아주 공부를 안 하고 졸업하지 않는 이상은 코딩 적당히 하고 영어 공부하고 전공을 탄탄히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데 거의 대부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점프해서 더 좋은,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큰 회사 그런 데서 제가 우리가 연봉을 몇 억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특정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고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해서 물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이런 분야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새로 나오는 어떤 새로운 것들, 그다음에 이 다음에 나올 또 2021년에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면 진짜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뭐 단순한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단순한 그런 게 많죠. 뭐 웹사이트 개발이라든가 뭐 어떤 물론 이제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그런 일들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분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 분야는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야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지금도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지식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물론 이 트랜스포머라는 엄청난 이 것이 발명되면서 이 번역도 굉장히 이 수준이 높아졌는데 영어 그런 논문도 순식간에 아주 번역이 잘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영어에 익숙해져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랑 이 번역된 트랜스포머가 번역한 그 번역기를 가지고 보는 거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번역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는 더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이 앞서 나가려면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전공 공부하기도 바쁘죠. 시간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책 말고도 이제 딥러닝이라는 책도 있고, 딥러닝도 있는데 그 책은 조금 어렵죠. 좀 난해한데 이 책은 굉장히 쉬워요. 이 책은 설명이 쉽게 돼 있고 재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설명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 편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빨리빨리 읽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금방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뭐 학회나 이런 데 가서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어떤 해외에 있는 회사와 뭐 기술 교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듣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이 지금 영어 회화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동영상을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좋은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저도 이제 이 사이트에서 많이 가져다가 또 붙여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전문 지식도 쌓고 영어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대학교 4학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상담을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졸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졸업 준비를 뭘 해야 될까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격증을 따야 될까요? 뭐 해외 면수를 갔다 와야 되나요?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의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정목 공부 열심히 하고 코딩. 코딩 물론 중요하죠. 여기다가 이제 또 붙인다면은 물론 이제 코딩은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거지만 요 세 가지만 잘하면은 졸업하는데 문제 없고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술만 익히면은 여러분이 취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면 저런 인재들을 우리가 영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인재를 우리가 꼬셔올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취업을 어떡하지? 이런 좋은 상황,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취업을 어떻게 할까? 교수님,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나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접 준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접 준비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면접 준비예요. 뭐냐?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이 4학년 되면 이제 캡션 설계 이런 걸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든지 계획 단계,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문제가 안 생기거는 너무 쉬운 일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기록해 놓고 그거의 해결 방법을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면접에 갔죠? 면접에 가면은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뭘 했나요? 저 이거 했어요. 그럼 이제 또 반드시 나오는 질문 뭘까요? 자, 그걸 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럼 해결 방법은 어땠나요? 그러면 여기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주저리 얘기하면은 면접 10분, 20분, 1시간 금방 지나가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학부생 때 미로 찾는 마이크로 마우스를 친구들하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막 좋은 기술을 막 도입해가지고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랬지만 제가 면접 볼 때마다 그 얘기하다가 신나게 떠들면서 면접이 끝났어요. 면접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면접관에게 이 학생은 정말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면접을 위해서 이것저것 뭐 얘기를 꾸미고 하면은 면접관은 저게 사실일까? 뭐 꾸며낸 얘기겠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 준비, 취업 준비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전문 공부, 영어 공부, 코딩, 그리고
하나의 이거를 통합한 캡선 제작. 여러분끼리 이제 팀을 모아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요 제가 오늘 얘기한 요런 것들을 꼭 하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후회 없는 그리고 알찬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